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29% 오름세를, 코스닥은 아직도 강보합에서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무엇이 중요한지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레모니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함께 살펴볼 상황시 총 3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은 LG화학입니다.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무려 10%까지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 연속의 상승인데 3분기 석유화학의 업황 악화를 뚫어내고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 무언가 선방한 사업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석유화학이 참 힘들죠. 근데 네.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 쪽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을 한 상황이고요. 어디가 좀 중요한지 좀 살펴보면은 전체 실적 먼저 말씀드리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8%, 23.9%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및 반도체 소재가 속해 있는 첨단 소재와 LG 엔솔의 성장성이 이번 실적에 많이 부각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첨단 소재 매출과 영업이익 어땠냐 살펴보면 각각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9%, 그리고 무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8.9% 성장을 보였고요. 이쪽 첨단 소재가 분기별 매출이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도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소재 쪽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거의 이제 50% 육박할 정도로 46.1%를 차지했을 정도로 단연 부각받았고요. 뭐 향후에 첨단 소재 매출이 좀 또 커진다고 하면 이제 46.1%가 아니고 좀 후에는 뭐 50%도 넘어서는 그런 수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LG화학을 향한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줄줄이 상향되고 있어요. 얼마나 올렸는지 증권가의 눈높이와 함께, 그럼 사실 LG화학을 가장 발목 잡았던 그 LG엔솔의 분할에 대한 악재는 이제 더 이상은 악재가 아닌 오히려 그들의 지분 효과를 볼 수 있는 호재가 된 것인지, 네네. 현 구간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LG 엔솔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80%는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희석된다거나 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지금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적 발표가 되었고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니까 예상대로 여러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증권사별로 좀 목표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범위를 좀 살펴보면은 하단으로는 한 78만 원에서 높게는 뭐 95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는데, 중요한 게 그거죠.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면 목표가가 대부분 현 주가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괴리율이 발생을 하는데, 목표가가 높다고 할지라도 뭐 갑자기 높아진 건지, 아니면은 꾸준히 높인 건지, 아니면은 목표가가 유지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투자 의견이 뭐 바이라고 하더라도 목표가 낮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한 3곳을 살펴보니까요.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95만 원이에요. 굉장히 높죠. 95만 원인데 목표가를 높인 게 아니고 상향시킨 게 아니고 유지. 그래서 기존에도 95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그냥 95만 원 제시한 거고요. NH투자증권도 유지입니다. 상향시킨 게 아니고 82만 원, 높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리포트가 나오고 매우 오랜만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LG 엔솔의 지분 가치 좀 이렇게 점수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한 10%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71만 원이었는데 약 한 10% 상향시켜서 이제 78만 원을 제시한 것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LG화학이 LG엔솔 지분을 81.84% 보유하고 있는데, LG엔솔 이번 어닝 시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섹터의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인 거 많은 분들 아실 것 같고요. 뭐 지분 가치가 갑자기 크게 부각받기는 어렵지만 이런 시즌,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나 또 특별할 때는 또 부각받기도 하죠. 항상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좀 부각받는 것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은 그 LG엔솔과 GM이 조인트벤처가 내년 가동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LG화학도 역시나 양극재 판매량의 큰 폭의 성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추후 전망도 밝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많습니다. 향후 투자 가치 계속 높아질지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승을 했고 네네. 오늘은 그 피날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네. 네, 오늘장의 피날레 10%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은 어떨지 또 LG엔솔 덕을 본다면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투자해보는 게 좋은 건지 가치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 그 미국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도 네. 좀 인수했었는데 그때 오히려 눌리고 맞아요. 네, 이제 가는 게 좀 타이밍을 좀 기다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한 줄 평은 중장기 내년 화학 시황 개선 기대감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화학 시황 석유 화학 시황까지 좋아진다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뭐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LG화학도 미국 내에 양극재랑 또 분리막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보면 양극재랑 분리막 배터리 4대 소재 중에 2개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나올 텐데 지속적으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그래서 매수는 제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잡긴 했는데 그래서 한 65만 원 잡았었고 매도는 한 73만 원, 손절 가격은 62만 원 잡았었고요. 신규 매수는 뭐 물론 예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목표 주가는 73만 원, 손절가는 6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가 상승이 크긴 했지만 이게 끝은 절대 아닐 겁니다. LG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 주셨지만 한번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거래 재개 당일만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당일 상한가 마감 이후에 그 이후 다음 날도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마감은 하락이었어요. 네. 연일 하락하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 주가 하락의 배경은 무엇인지 혹자는 뭐 단타로 인한 폭탄 돌리기의 현상이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네네. 이게 기술적인 그런 분석으로 봐야 되는 건지요? 주가 하락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네. 뭐 이게 분석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 많은 분들 함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우선 거래가 된 거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함께 좀 이렇게 거래 재개가 먼저 됐었던 신라젠이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좀 더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 코오롱 티슈진도 조금 더 하루 이틀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곳에서 그때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하락 변동성이 커졌다는 게 고점을 찍은 그 타이밍이 많은 분들이 좀 따라 붙을 수 있는 곳에서 고점을 찍었다는 면에서 조금 투심이 조금 더 좋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뭐 고점을 어디서 찍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흥분할 수 있는 곳에서 찍으면은 뭐 10% 하락할 거, 뭐 20% 하락할 수도 있고 수급이 꼬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투심이 중요한데 최근에 상한가 갔을 때도 첫날에 외국인이 50만 주인가요? 또 매도했었고 최근에도 뭐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지분은 여전히 좀 뭐 적진 않지만요. 그리고 또 신라젠도 연일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투심이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하락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무엇을 그래도 믿고 기다려볼까? 찾아보자면 역시 인보사입니다. 미국의 임상 통과가 가장 중요한 숙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역시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를 중점적으로 보고 뉴스를 확인해야 되는지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 코오롱 티슈진 하면 역시나 인보사고 인보사도 이제 임상 3상인데
뉴스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이 이제 재개됐습니다. 재개됐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 3상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여부인데 이게 뭐 올해 내년이 아닌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 시간이 좀 있죠. 네, 막 2, 3년 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중간에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 아니면은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코오롱이 계열사 이제 코오롱 티슈진에 이제 임상할 때의 그런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한 3천만 달러를 이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거는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내년 4월까지예요. 뭐 올해 12월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내년 4월까지 재원을 마련해 그러면은 임상 관련된 기대감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주가도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은 일단 임상 3상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소식 혹은 다른 또 추가 모멘텀이 나오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최근에 거래가 비슷한 시기에 재개된 신라젠의 경우에는 오늘 그 항암 후보 관련해서 BAL0891의 단독과 병용 모두 항암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스위스 바실리아사로부터 도입한 항암 치료 후보 물질인데요. 이 뉴스 때문에 장중에 20%까지도 지금 급등을 했고 현재는 14%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처럼 거래가 재개된 다음에 정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잘 하고 있는 무언가의 소식을 네네. 들려줘야만 할 것 같은데요. 3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이 코오롱 티슈진 투자자분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락으로 네.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이탈됐습니다. 시가총액 뭐 1조, 5조, 뭐 10조 등 이렇게 중요한 이제 수치인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1조 원이 이탈되다 보니 좀 투심이 조금 더 위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줄 평은 모멘텀이 부각받기 전까지는 관망이라고 이제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정말 투심을 되돌릴 만한 좀 요인이 나와 주어야 좀 저가 매수 세도 유입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역시나 좀 신규 매수는 좀 아니고 좀 관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일단 신규 매수는 저희가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관망해보자라고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한화를 보겠습니다. 기대냐 실망이냐. 일단 3분기 한화의 실적은 좋았어요. 그 배경에 건설 쪽과 또 솔루션 쪽에 호실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한화를 둘러싸고 있는 각 사업부별의 각 자회사별의 실적을 한번 분석해 보죠. 네, 한화가 이제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매출과 영업이익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각각 매출, 영업이익 25.5%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60%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중심에 이제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제 건설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실적 잘 나왔죠. 하나그룹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한 축,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30.4%, 95.3% 증가를 했고요.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이제 뭐 판매 단가 상승이 톡톡히 덕을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건설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63.1%, 영업이익 99.1% 거의 뭐 2배 증가한 거고요. 뭐 대규모 수주 잔고가 이번에 이제 매출로 전환되면서 좋은 실적 얻은 거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화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루션과 건설 쪽에서의 실적이 좋았는데 최근 증권가에서 한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좀 분석한 걸 보니까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저희 방송에도 시청자분들이 한화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원래 연초만 하더라도 원망 섞인 말들이 많았다가 점점 한화가 웬일이지? 이렇게 좀 기대로도 바뀌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네. 잘 하고 있습니까? 네, 한화라고 하면 뭐 잠시 후에 대우조선 해양 인수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한화가 재편한다고 하면 좀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화가 한화 이제 김승현 회장이 취임하고 뭐 14번의 M&A 성공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2008년에 인수하려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인수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한화그룹이 큰 그 배경에는 항상 M&A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재편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 한화가 이제 내년 1월까지 이제 자체 방산 사업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보내고 이제 100% 자회사인 이제 하나건설을 이제 합병할 거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제 하나 정밀기계를 인수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자체 사업을 이제 건설, 이제 뭐 기계 쪽, 이제 소재 글로벌 쪽으로 이제 재편한다는 계획이고 또 이제 태양광 등 친환경 쪽. 그리고 이제 고부가 신사업 본격화 기대감도 생길 수 있는데 이 대우조선 해양 인수 관련돼서 뭐 2008년에도 인수를 하려고 했으니 그래 대우조선 해양 인수하면은 그래 시너지 낼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인수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룹사들 계열사 통해서 한 2조 원 정도는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 조선 최근에 이제 뭐 분기별 흑자 전환도 되고 뭐 인력난도 있긴 하지만 뭐 파업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선주 조금 이제 뭐 벼뜨는 거 아니야? 그럼 인수 좋은 거야?라고도 이제 전망도 있지만 아니지 이제 추가 자금을 또 투입할 수도 있어 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요 하나 지주사를 놓고 봤을 때는 대우조선 해양 뭐 내년 인수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대우조선 해양 인수 관련된 이슈가 좀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주가 놓고 보면은 최근에 상승했다가 또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서의 좀 반등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한화 한번 그럼 투자 전략을 세워볼게요. 삼성증권은 반면에 하나에 대해서 자회사 모멘텀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지금 대다수의 증권가가 한 4만 원, 4만 1천 원에 있는 목표 주가를 유지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4만 원에서 3만 6천 원인가요? 이렇게 목표가를 좀 하향했거든요.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이상우 이사님은 어느 쪽에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대감을 낮추자. 네네. 네네. 네. 뭐 기술적인 흐름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한 줄평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재평 기대감은 있지만 뭐 대우조선 해양 인수 관련된 시너지가 오케이 정확히 100% 내년부터 시너지가 나 이러면은 좀 다르겠지만 그게 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한다고 하면은 그래 지주사가 보통 할인 요소를 받곤 하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 자회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회사에 좀 더 관심을 갖자라는 생각이고요. 조정 시 신규 매수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할 것 같고 뭐 매수는 26,000원, 뭐 매도는 29,000원, 손절 가격은 24,800원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기술적인 흐름 보시면은 121선, 201선, 241선이 우하향 중이고요. 이제는 61선마저 우하향 전환되는 그런 초입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시 29,000원 말씀드렸는데 29,000원, 3만 원을 정말 강하게 돌파하는 데는 정말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접근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에 대해서는 재편 기대감은 있지만 한화 자체의 기대감은 살짝 낮추고 오히려 자회사에 보다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한 줄 평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긴급 진단 해봤고요. 이상엽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